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어둠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두운 세계로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은 음산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고요한 밤의 점적 속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와 결코 드러나지 않은 기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곧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이 밤에 잠들기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법적인 절차와 처벌은 모두 끝이 났지만 유가족분들과 그 지역 분들을 생각해서 진영이나 이르는 사실과 다른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한 동네가 있었다. 그곳에는 강의 작은 감질기가 따라 흐르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그곳에서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이 부표를 설치하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여러 표시탄을 세워놨지만 어김없이 2003년 그 해에도 벤치령 놀러왔던 대학생 2명이 그곳에서 입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원인을 밝히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장과 장이 만나는 경계였기에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이 탁했고 수심은 2.5m가량 되었지만 급류가 없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보다 못한 그날의 이장님이 도모를 찾아왔다. 우선 위인 실적 소름 죽겠습니다. 빼먹은 사람이 죽어나고 하니 빛이 찰쩍길 물으시네요. 전국 유천료로 장소에서 못 벗어난 이 동네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도모는 이장님과 함께 그 동네에 찾아갔고 작은 보트를 타고 그곳으로 가봤다. 저는 거기서 영적인 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근데 들어주는 소리가 여자 곡소리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거기를 칠령로라고 부릅니다. 꼭 곡소리처럼 들려서요. 제가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을에 며칠 머무를 만한 곳이 있나요? 제가 며칠 지내보면서 원인을 찾아볼게요. 어이구 얼마든 치고 저희 집에 큰아들이 쓰던 장이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 지내서 동네 한번 쫙 둘러보세요. 그렇게 고모는 이장님 댁 결체에 지내며 매일 밤 기도를 들으면서 원인을 찾으려 애를 썼다. 그러기를 일주일쯤 보노는 드디어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보노가 동네를 둘러보며 지도만 들인 것은 아니었다. 인구 5만 명이 채 안 되는 군이었기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점괘도 다시고 동네 일을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보니 동네 분들과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유독 모텔을 운영하는 산 가족만은 부모를 상당히 적대시했다. 동네 사람들이 보살림하면서 부모를 보면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집은 고모가 지나가기만 하면 집 앞에 소금을 뿌리면서 대놓고 인상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집에는 30이 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정신이 좀 이상했고 부모를 볼 때마다 혼자 낄낄거리며 이랬다고 한다. 진게 하는 짓 좀 봐. 하지만 고모는 이런 대접을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니었고 그 아들은 어디가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다고 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후 11시쯤 기도를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날 고모는 드디어 낌새를 채고 말았다. 그 모텔은 동네의 가장자리에 있는 4층 건물이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고모 바로 옆으로 금사선에서만 슬쩍한 큰 망치가 떨어진 곳이었다. 고모는 놀라서 모텔 위쪽으로 올려다봤는데 그곳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때 고모는 이 집 자식이 생각 없이 던진 줄 알고 다시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순간 어두운 곳에서 그 집 아들이 튀어나왔다. 자네 몸 조심한데. 고모는 순간 놀랐다고 한다. 분명히 방금 4층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봤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내 앞에 서 있다는 말인가. 고모는 그 화면을 띄고 잠옷 자리를 떠났고 자고 있던 이장님을 재웠다. 이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부설은 빈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자는 게 아니고 저기 끄트머리에 모텔집 그 가족이 몇 명이죠? 그리고 오늘 손님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두두 하나랑 살짝 마시반 나이 먹은 자식이 하나 있죠.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고모는 지금까지 그 집 식구들이 고모를 접대시했던 것과 방금 있었던 일을 이장님에게 말했다. 가만히 이를 듣던 이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모에게 말했다. 그 집이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도시에서 살다가 그 자실놈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도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진짜로 참기 그놈이 보살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참 시원하네. 예? 뭐가 말씀이시죠? 저놈은 우리 가게 근처에서 자주 놀아서 제가 가끔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걔가 원래 그렇게 거칠말을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열이면 열했죠. 그거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놈은 도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욕을 절대 입에 안 담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비집에 만한 문고나 갸르륵하고 웃죠. 저를 처음에는 정신은 멀쩡한데 지가 여잔 줄 아는가 했거든요. 이장님의 말을 듣고 고모는 갑자기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강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저 어떤 영적인 기운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살인위협을 받았다. 고모는 그날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다시 그 모텔로 향했다.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던 그 남자의 아버지는 부모를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에 한가득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재수없게. 다 알고 왔어요. 당신 부인이란 아들놈 잠잠 풀러. 답이 소란스럽자 그 집의 안치인과 아들이 안쪽에 있던 잠에서 뛰쳐나왔고 고모는 진지 화가 난 채 크게 그 남자를 꾸짖었다. 그리고 그때 아닌데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 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 혼자 심어먹는 거예요. 그만 그의 아들은 더러 지멀거리며 끝도 없이 욕설을 내뱉고 있었는데 따로 무언가에 시인 것 같진 않지만 7일 채로 너무 커다래진 경공은 이미 정상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렇게 한참 고모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아버지인 모텔 지인이 말했다. 그래, 다 말할게. 이제 다 밝혀질 것 숨겨서 뭐하겠어. 그의 말을 쉴 새 없이 찔찔대던 아들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고 고모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의 아버지를 지킬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다. 모텔 지인은 그 시선을 무시한 채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맞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도 다 저 자식 때문이야. 저놈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런 척하고 다니는 거지. 아니다. 아마 지금쯤은 지도 제정신이 아니겠지. 우리 아들은 소아 성애자요. 저번에 살던 곳에서도 어린이집 애한테 그랬다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리로 오게 됐지요. 근데 5년 전에 이 자식이 여기서 지역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어. 시소철에 이 동네로 여행을 온 가족이 있었는데 부모가 술에 취해서 여자아이 혼자 강가로 수렴해 나갔다더군. 그런데 이놈이 그걸 따라 나가서는 아무튼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놈은 울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숨을 안 쉬더이다. 근데 어쩌겠어. 아무리 천하의 빛이 서린 많아도 저게 내 자식인데. 그래서 내가 저런통에 시멘트 채워서 그 강가에 아이를 가라앉혔어. 그 후로 동네에서 매년 여름에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요. 혹시나 하고 모텔의 가족들을 떠봤던 고모는 의외의 고백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미친놈인 척 돌아다녔던 남자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고모를 보고 주인이 말을 이어나갔다. 근데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어? 이놈이 귀신이라도 들렸으면 몰라도 우리 내외는 이놈이 정상인고
벌써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제 됐어.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마무리할 시간 좀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내일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이다. 못 믿겠으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셔도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놈은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저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당신들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내일 날 닮는 대로 알아서 경찰서에 가세요. 그렇게 부모는 이장님 댁으로 돌아왔고 이장님에게는 내일 아침이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모가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날이 밝아올 때쯤 갑자기 고모의 방문이 절컥 열렸다. 부서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와보세요. 고모는 벌써 경찰서에 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고 예상 밖의 결과에 또 한 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 모텔 일가족 셋이 나란히 죽은 채로 저녁에 나뒹굴고 있었던 곳이다. 심지어 옥선에서 투신이라도 한 곳인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다고. 근처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부모를 소환했고 부모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멍있던 경찰이 손에 지원을 받아 강바닥을 나무로 이잡듯 뒤졌고 결국 그 드럼통을 발견했다. 건우가 일주일 넘게 제사를 지내도 변화가 없었던 마치 여자의 곡소리처럼 넘실대던 그곳은 그날 이후로 평화를 되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모는 아직도 그 남자가 정말 정상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경위가 부당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너무도 많았다. 그중 가장 이상한 점을 꼽자면 그날 고모의 머리 위로 떨어졌던 망치는 대체 누가 던졌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고모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다고 하신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둠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를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